키워드 21 복합 운송과 컨테이너 운송 파트입니다. 먼저 248페이지 23번 보시면 컨테이너 업무와 관련해서 맞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컨테이너 운송은 흔히 국가운송 주선인에 의해 주선된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보시면 컨테이너는 반드시 운송인의 소유가 아니라 때때로 컨테이너 전문 회사가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자, 3번 보시면 수출상이 컨테이너 만지의 화물을 적입하고자 할 경우 선사가 선적을 위해 해당 수출사에게 공 컨테이너, 즉 빈 컨테이너를 보내준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FCL 화물, 즉 컨테이너 만재 화물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 선사에 운송을 의뢰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 선사가 그 화주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빈 컨테이너, 공 컨테이너를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 화주는 그 빈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고 그 선사가 제시한 그 봉인, 실링을 장착해서 그 선적항의 CY, 컨테이너 야드까지 그 수출상 화주가 물품을 운송하게 되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4번 보시면 If the cargo is less than a full container load, the exporter will send it to the container yard. LCL 화물의 경우 수출상이 CY까지 물품을 운송해야 한다. 자, LCL 화물의 경우 CY, 즉 컨테이너 야드가 아니라 CFS,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 즉 컨테이너 화물 집화소까지 수출상이 그 화물을 운송하죠. 자, 왜냐하면 이 CFS에서 바로 LCL 화물, 즉 소량 화물을 컨테이너 만재 화물인 FCL 화물로 만드는 혼적 작업, 즉 컨솔리데이션이 이행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LCL 화물의 경우는 CFS까지 운송을 하고요. FCL 화물의 경우에 수출상이 CY, 컨테이너 야드, 즉 컨테이너 장치장까지 운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5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출 컨테이너 화물 선적 시 진행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선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적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죠? SR이죠, SR. 즉 Shipping Request죠. 누가 누구에게? 화주가 선사에게. 자, 그러면 선사는 화주의 그 선적 요청, 즉 Shipping Request에 대해서 그 운송을 인수할 경우, 즉 계약 체결을 그 원할 경우 부킹 노트, 즉 인수 확인서 또는 선적 예약서라고 얘기하죠. 선적 예약서인 부킹 노트를 발급하게 되죠. 그 화주에게. 다시 말해서 그 화주의 shipping request에 대해서, 선적 요청에 대해서 그 선사가 부킹 노트, 즉 인수 확인서 또는 선적 예약서를 발급해 주게 되면 바로 양자 간의 운송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자, 운송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그 선사가 FCL 화물의 경우 선사가 화주의 창고나 그 공장까지 공 컨테이너, 즉 MT 컨테이너를 보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 MT 컨테이너, 공 컨테이너를 받은 화주는 반드시 이 컨테이너의 이상 유무, 하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향후에 나중에 이 컨테이너에 어떤 하단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 운송사, 선사가 화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빈 컨테이너에 대한 이상용 하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EIR을 작성을 하게 되죠. EIR이 뭐죠?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죠. 기기 인수도증이죠. 기기 인수도증을 작성해서 그 화주와 선사가 동시에 그 사인을 서명을 하게 되죠. 자, EIR을 작성한 다음에는 이 빈 컨테이너에 화주가 화물을 적입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 적입한 다음에는 선사가 제시한 그 봉인, 시링을 장착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CY, 컨테이너 야드, 즉 컨테이너 장치장인 CY 아퍼레이터에게 인계를 하게 되죠. 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그러면 이 CY 아퍼레이터는 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인수했다는 증거로 뭘 발행하죠? DR, 즉 닥 리시트죠. 부두 인수증이죠. 을 화주에게 발급해 주게 되고요. 이 화주는 이 DR을 가지고 선사에 제시하고 뭘 발급받죠? BL을 발급받게 되는 거죠. 화물 수령의 증거로. 자, 근데 이때 발행되는 BL은 어떤 BL이죠? Shipped BL, 즉 선적 산업인권이 아니라 Received BL 되죠. 수치 산업인권이죠. 자, 이 같은 프로세스로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22, 무역보험 중에 해상적합보험과 보험서류 파트입니다. 먼저 260페이지, 260페이지, 68번 보시면 해상적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3번, 4번의 내용은 모두 맞는 내용이죠. 자, 보기 2번 보시면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 한도액으로 보험가액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을 보험금이라고 한다. 자, 틀린 내용이죠. 그렇죠? 자,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을 초과해서도 정해질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보험은 뭐라고 하죠? 초과보험이라고 하죠. 자,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자, 뭐죠? 첫째가 방금 말씀드린 초과보험이죠.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하죠. 자, 두 번째, 전부보험. 이 전부보험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경우의 보험을 말하죠. 자, 세 번째, 일부보험이 있죠.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보험을 일부보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초과보험의 경우처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의 내용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60페이지, 70번 보시겠습니다. 70번. 자,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에 대한 문제죠. 자, 보험계약기간은 뭐죠? 보험계약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보험계약기간의 개시는 언제죠? 그 보험가입 대상자의 보험가입 청약에 대해서 보험자, 즉 보험사가 승낙을 한 시점이죠. 그 시점이 바로 보험계약 기간의 개시일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항이 원칙적으로 그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보험 계약 체결일이 이 선적전 아니면 늦어도 선적 서류 발행일과 일치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은 뭐죠? 보험 기간은 그 보험자의 위험 부담 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이죠. 다시 말해서 그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자의 위험 부담 책임이 발생하는 기간, 다시 말해서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 보험 기간 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보험 기간의 개시는 언제인가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초회, 즉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이죠.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초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험 기간이 개시가 안 된 것이고, 보험 기간이 개시가 안 됐다는 것은 그 사이에 보험 사고 발생했을 경우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보통 그 보험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이상적이지만, 자, 어떤 경우에는 보험 계약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긴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의 보험을 예정보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험 기간이 보험 그 계약 기간보다 긴 경우도 있죠. 이 경우의 기간을 보험을 소급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자, 보기 한번 보시면, 자, 1번 맞는 내용이죠. 자,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 소급보험은 보험 기간보다 보험 계약 기간이 더 길다. 자, 그렇지 않죠. 소급보험은 보험 계약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 보험을 얘기하죠. 자, 소급보험은 뭐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보험계약 체결 전 일정 시점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하자라고 그 합의한 경우에 보험을 걸 수 있고 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자, 예를 들면, 자, 수화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출항 후에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즉 선적 후죠. 출항한 시점에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보험 기간이 한참 늦게 되죠. 자, 이 경우에 이 보험자와의 그 합의를 통해서 보험 계약 체결일 일정 시점 전, 다시 말해 선적 전에 보험 기간이 개시되도록 하자라고 보험자와 그 합의한 경우의 보험을 바로 소급보험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보다 보험기간이 훨씬 더 긴 그런 보험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4번 보시면 예정보험은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어떻게 일치하지 않죠? 예정보험의 경우에는 소급보험과 반대로 보험계약기간이 보험기간보다 긴 경우의 보험을 예정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맞는 말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를 고르는 문제죠. 자, 지문 한번 보시면 Some policies include either an A or B clause. 일부 보험증권에는 A 또는 B 조항이 포함된다. 자, A represents a predetermined amount that is deducted from a claim and is used to discourage irresponsible, malicious and small claims. 자, A란
보험 청구 금액에서 공제될 사전 지정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소액 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이용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비춰봤을 때 이 지문의 내용은 소손의 면책 비율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겠죠. 자, B means a percentage or a value of a loss below which no payment is made but above which total compensation is paid. 자, B란 손해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해가 그보다 낮으면 보험금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보다 높을 경우 보상금 모두가 지급된다 라는 의미죠. 자, 정답은 1번이죠. 1번. 액세스와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소손의 면책 비율에 대한 내용이죠. 자, 소손의 면책 비율이 뭐죠? 소손의 면책 비율이란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해도 일정 비율 이하의 소손해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약관을 의미하죠. 자, 이 소손해 면책 비율 약관은 그 협회적화 약관 중에 구협회 약관 중에서도 ICCWA 조건에서만 적용이 되는 약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소손해 면책 비율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뭐죠? 프랜차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액세스가 있고요. WAIOP 조건이 있죠. 자, 프랜차이즈는 뭐죠? 소손해 면책률 조건이 되고요. 액세스는 초과 공제 면책률 조건이 되죠. 자, 기재 방법은 어떻게? 자, 프랜차이즈 소손해 면책 비율의 경우 WA X%라고 기재를 하죠. 그리고 액세스 조건의 경우 excess of X% 또는 deductible X% 라고 기재를 하죠. 자, 그리고 WAIOP 조건은 이 소손해 면책률 적용을 배제하기를 원할 경우에 활용하는 조건이죠. 자, 그렇다면 프랜차이즈와 액세스 조건의 내용은 뭔가? 자,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조건으로 WA 5%다. 자, 그러면 이 기준, 소손해 면책률의 기준점인 5% 이하의 소손해, 뭘 기준으로? 보험 금액 대비 5% 이하의 소손해는 절대 보상을 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보험 금액 중에 5%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는 조건이죠. 자, 반면에 액세스 조건은, 자, 예를 들면 excess of 5%다. 그럼 보험 금액 대비 5% 이하의 소손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하지 않죠. 자, 그런데 보험 금액 대비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경우 보상금 전액을 보상했지만 액세스의 경우에는 이 소손해 면책률 5%를 제외한 95%만 지급을 하는 조건이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프랜차이즈 조건과 액세스 조건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소손해 면책 비율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정답은 1번 액세스 프랜차이즈가 된다 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68페이지 21번 보시면, 자, 아래 지문과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보험 담보 금액은 얼마인가를 묻는 질문이죠. 자, 지문 보시면, If the CIF or CIP value can't be determined from the documents, a negotiation bank will accept an insurance document which covers. 자, CIF 또는 CIP 가액이 서류상으로 확정될 수 없는 경우 매입은행은 다음을 담보하는 보험 서류를 수립해야 한다. 자, 물품의 CIF나 CIP 가액이 서류상으로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보험 담보 금액은 어떻게 정하죠? 이 경우의 보험 담보 금액은 신용장에 의거해서 그 지급 이행 또는 매입 요청되는 그 금액, 아니면 그 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총 가액 중에서 보다 큰 금액을 기초로 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어디에? UCP 628조에 규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보기 A 보시면 110% gross amount invoice, 송장 총 가액의 110%. 자, 맞죠? UCP 628조 규정에 의거해서 산출된 금액이죠. 자, B번 보시면 100% documentary credit amount, 화환 신용장 금액의 100%. 틀리죠. 110%가 돼야 되겠죠. C번 보시면 100% gross amount invoice, 송장 총액의 100%가 아니라 110%가 돼야 되겠죠. 자, D번 보시면 110% amount for which negotiation is requested under the credit, 신용장에 의거 매입 요청된 금액의 110%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물품의 CIF 또는 CIP 가액이 서류상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 보험 담보 금액으로 맞는 것은 자, A와 D겠죠. 그 기준 금액을 송장 총액 또는 그 신용장에 의해서 지급 이행 매입 요청되는 금액, 이게 10%를 가산한 금액이 바로 보험 담보 금액이 되기 때문에 A와 D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키워드 23, 무역보험 중에 해상위험 파트입니다. 먼저 273페이지 27번 보시면, 27번 그 주어진 지문의 내용은 그 해상보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가로 안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 보시면 화물의 경우 해상 고유의 자연재해로 정의되는 해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부과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선주들은 자신의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보험에 가입하고 과로해 부과함으로써 제3자 클레임에 대비하고 있다. 자, 과로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뭐죠? 자, 1번에 Protection and Indemnity, 즉 선주 책임 상호 보험이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은 그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선박 보험과 이 P&I 보험의 충돌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선박 보험의 4분의 3 collision liability
클로즈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4분의 3 컬리전 라이빌리티 클로즈는 뭐죠? 4분의 3 충돌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타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선박보험에서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손해액의 4분의 3만 보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4분의 1은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4분의 1을 보상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 방법이 바로 P&I 보험에 가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P&I 보험은 선박보험에서 가입 보상되지 않는 타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손해액의 4분의 1을 보상함과 동시에 이 선박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부두 시설물이나 부두 노동자 등의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 그리고 난파물 재고 책임까지 모두 커버를 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본 지문의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바로 Protection and Indemnity 선주 책임 상호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키워드 24 무역보험 중에 해상손해 파트입니다. 먼저 278페이지 46번 보시면 주어진 지문 상에 밑줄 친 this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보시면 this is 이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온 형평의 원칙이다. 본질적으로 해상 사업에 관여하는 하나 이상의 이해 당사자들이 눈앞의 위기 및 유실로부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화물 전부나 일부를 스스로 희생시킨 경우 구조를 받은 이해 당사자들은 희생선을 당한 이해 당사자에게 그 희생선에 대해 각각 공평하게 분담해서 변제해야 된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General Average, 공동 훼손에 대한 내용이죠. 자, 공동 훼손이 뭐죠? 공동 훼손이라는 것은 항해단체, 다시 말해서 선박 화물 운임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이 항해단체에 공동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항해단체를 구성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 공동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선체나 화물 또는 장비의 일부를 희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죠. 자, 이때 발생한 희생손과 비용 손해는 항해단체를 구성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취해진 손해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손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손해를 공동훼손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단독훼손은 뭐죠?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손해를 입어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 이걸 단독훼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손 중에 공동훼손 이외의 모든 손해가 단독손해고 분손 중에 단독 손해, 훼손 이외의 모든 손해가 바로 공동훼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제너럴 에버리지 공동훼손이 되겠고요. 다음은 280페이지 66번 보시겠습니다. 66번 위부와 대위에 대한 내용이죠. 위부가 뭐죠? 위부는 해상 사고로 인해서 피보험 목적물의 전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금 전액, 즉 전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전손으로 추정해서 추정 전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신의 권리 일체를 보험자에게 양도를 해야 되죠. 자, 이와 같이 추정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추정 전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일체를 보험자에게 양도해야 되는데, 이 양도하는 행위를 바로 위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추정 전손 성립을 위해서는 위부가 이행이 돼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대위는 뭐죠? 대위는 해상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적용했을 경우에 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만 피보험자의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대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위부와 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서로 다른 측면이 훨씬 강하죠. 예컨대 위부는 해상보험에만 적용되는 개념에 반해서 대위는 해상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위부는 추정 전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반해서 대위는 전손, 분손 달릴 거 없이 다 적용이 되죠. 그리고 위부는 보험 금액 이상으로도 위부가 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보다 위부 목적물의 가액이 큰 경우라도 위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에 대위의 경우에는 보험 금액 이상으로는 대위가 불가능하죠. 왜? 전제 조건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급 보험금 내에서만 대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금액 이상으로는 원천적으로 대위가 불가능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보기 1번 보실까요? 대위는 전손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틀린 내용이죠. 대위는 전손, 분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죠. 2번 현실 전손의 경우에도 보험금액 전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위부해야 된다. 자, 현실 전손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전손 보험금, 즉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죠. 따라서 위부가 필요하지 않죠. 3번 대위권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발생한다. 맞죠? 4번 위부제도는 모든 손해보험에 존재한다. 위부제도는 해상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맞는 내용은 3번이 되겠죠. 3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82페이지 61번 보시겠습니다. 61번. 해상손해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보시면, 구조비는 선박이 해난을 당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구조비는, 셀지 어워즈라고 얘기하죠. 구조비는 계약상 의무에 의한 구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조를 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얘기를 하죠. 자, 이 구조비와 함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있죠. 뭐죠? 구조료라는 개념이에요. 구조료. 셀지 철지라고 하죠. 구조료는 뭐죠? 구조료. 자, 구조료는
구조 계약에 의거해서 구조를 해놓은 자에게 그 계약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보수를 구조료라고 하죠.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1번 내용은. 자, 2번. 추정 전손은 실질적으로는 전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맞죠? 자, 3번. 특별비용은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서 보험자에 의해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훼손 비용과 구조비를 포함한다. 틀린 내용이죠. 자, 뭐가 틀렸죠? 자, 특별비용이라는 것은 그 피보험 목적물 자체의 손해가 아니라 그 손해를 방지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지출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특별 비용이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을 보존을 위해서 보험자 그 지출한 비용은 맞지만 그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그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 공동훼손 비용과 구조비를 제외한 그 이외의 비용을 특별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의 경우는 그 특별 비용은 보험자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피보험자에 의한 지출 비용이고 그 측면 그 지점이 틀렸죠. 그리고 공동훼손 비용과 구조비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훼손 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을 특별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25 무력보험의 해상적합보험 약관 파트입니다. 291페이지 75번 보시면 75번 협회 적하약관 ICC-B와 ICC-C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보시면 ICC-B와 ICC-C는 보험자의 위험부담 원칙이 열거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위험약관에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열거 책임주의가 뭐죠? 자, 열거 책임주의란 그 보험 약관상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담보하겠다는 원칙을 말하죠. 자, 반면에 그 대조가 되는 개념이 있죠. 그게 뭐죠? 포괄 책임주의죠. 자, 포괄 책임주의는 뭐죠? 포괄 책임주의는 보험 약관상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위험에 대해서만 면책이고 그 위에 모든 위험에 대해서 담보를 하겠다라는 원칙을 말하죠. 자, 그래서 열거 책임주의의 경우에는 그 신협회 약관 중에 ICC-B와 C 그리고 구협회 적하 약관 중에 ICC-WA, FPA 조건이 채택을 하고 있는 그 원칙이고요. 포괄 책임주의는 그 신협회 적하 약관의 ICC-A 그리고 구협회 적하 약관 중에 ICC-AR 이 그 약관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보시면 ICC-B와 ICC-C는 열거 책임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면책 등의 그 면책 조항이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열거 책임주의 자체가 그 보험 약관상에 구체적으로 그 열거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위험은 면책이라는 의미를 그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면책 위험을 기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CC-B와 ICC-C 약관에 그
그 면책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보시면 파도에 의한 갑판상 유실, 선박 내의 빗물 유입 및 지연에 의한 손실 등은 ICC-B에서는 담보되나 ICC-C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틀린 내용이죠. 자, 뭐가 틀렸죠? 자, 파도에 의한 갑판상 유실을 포함해서 지진, 분화, 낙뢰, 그리고 해수, 호수에 의한 침해, 그리고 추락한 매 포장당 전손에 대해서는 ICC-B에서는 담보되지만 ICC-C에서는 담보되지가 않죠. 자, 그런데 그 선박 내 빗물 유입 및 지연에 의한 손실은 ICC-C에서는 당연히 담보가 되지 않지만 ICC-B에서도 담보가 되지 않는 그 손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